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임차인이 진짜 영업이 힘들어서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월 임대료를 좀 밀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3번 정도 밀렸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계약갱신 요구를 못하는 게 아니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계약하신 상가 임대차 계약하신 금액이 보증금 3천에 월세 25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 임대료 250만 원에 3번에 달하는 금액, 이제 750만 원이 되겠죠. 그 금액을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후에 여러분들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4번 살펴볼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이거 현장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임대 계약을 맺은 이후에 상가 내부의 일부 공간을 또 다른 분한테 재임대하는 거를 이제 전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임대인 동의 구하지 않고선 이렇게 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적발이 됐어요. 그럼 임대인 분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중간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만약에 철거를 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라고 명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했을 때 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에는 전 임대차 계약이랑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차임액, 이제 보증금이랑 차임은 5% 가량 이제 협의해가지고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권리금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인데요. 권리금은 여러분들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거는 기간이 좀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대려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대려하는 자로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이거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끼리 다 협의가 됐어요. 기존 임차인이랑 신규 임차인이랑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주변 시세에 맞지 않게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높은 금액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 주변 시세에 맞춰서 현저하게 이렇게 높이 상향을 해가지고 방해하는 행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 정당한 사유가 또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볼 텐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기간을 잘 지키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상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제 2년이나 3년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다가 6개월 정도 하다가 1년 정도 영업을 하다가 새롭게 인수할 이제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 계약을 이루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이 기간에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네, 지금 5페이지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그 금액 안에 속하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머지 3페이지를 살펴볼 텐데, 자, 보시면은 대항력이랑 계약갱신 요구권은 여러분께서 건물의 인도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저 금액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정당한 사유, 뭐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앞서 살펴봤었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된다라는 것도 살펴봤었고, 보증금 뭐 차임 같은 경우 5%까지 올릴 수, 최대 뭐 협의해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었죠. 그리고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가 됩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를 해야 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판례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문구가 써 있는 거 제가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도 판단을 어떻게 할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경우에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좀 명확할 것 같은데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임차인이 매장을 상가 임대차 계약을 얻어놓은 이후에 상가 영업을 한 1, 2개월 정도 하다가 나머지 기간은 그냥 영업도 하지 않고 막 방치하고 있었어요.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찾아와서 권리금 회수를 해달라고 한다. 이럴 때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선택한 이제 신규 임차인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랑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가 없겠죠. 이미 권리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세 번째로 요거는 신설된 이제 조항인 것 같습니다. 22년도 1월 달에 이제 신설이 된 건데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이제 새로 추가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까지도 보장이 되는 법률이라는 거 살펴봤고요. 당연히 이제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임차인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 보증금 회수, 임차권 등기 명령,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 워낙 양이 많고 방대하고 임차인들, 임대인들 간에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판례가 존재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임차인이나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문의 전화를 종종 받는데 제가 모든 판례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를 하는 대로 확인을 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